부양비 내놔. 도덕적인 의무와 법적인 의무를 기대치가 너무 높다. 기대에는 못 미치네. 못 그냥 이 미치네. 정도로. 네, 자 이번 시간에요. 사실 좀 충격적인 뉴스를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야, 니네 어떻게 날 이렇게 부양 안 할 수 있어? 부양비 내놔 하면서 소송까지 제기하는 이런 뉴스들 보셨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이제 살아 생전에 하는 게 이제 증여니까요. 증여를 미리 해달라고 해서 미리 해줬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사실 뭐 구두성으로만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아 이거 저희가 다 부양해 드릴 테니까 미리 주십시오 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안 지킨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뭐 각서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효각서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실 부양의 한계는 어디까지이고 또 과연 이렇게 부양을 뭐 의무로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도덕적인 의무와 네네. 법적인 의무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식으로서 부모가 그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진 상황에 왔을 때 도와준다. 네. 왜? 과거에 또 도움을 받았었으니까. 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덕적인 의무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지금 이 법적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는 각서 받고 뭐 여러 가지 계약을 맺은 다음에 사전 증여를 했다는 건데 네네. 그걸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네. 해라. 충격적이긴 하지만 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해결 방식이 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네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예. 갈등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해결 방법은 이건 것 같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기대치가 너무 높다. 근데 그 기대치를 낮추라는 것과 네. 기대치를 낮춘다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서운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죠.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는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잘 안 대해줘도 서운하지가 않은데 네. 기대치가 높으니까 이제 서운한 거예요. 그럼 서운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책임의 소재를 상대방한테 돌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낸다는 거거든요. 네. 집착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화가 막 나는 거죠. 왜 기대만큼 못하냐. 근데 이거를 아쉬움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 서운한 게 아니라 참 아쉽다. 네네. 이 정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예. 왜 이 정도를 못 해주는가? 기대에는 라고 못 미치네. 못 그냥 이 미치네 정도로. 하고 네. 아쉬움으로 바꾸면은요 법적 소송까지 안 가고 네. 가족 회의를 열든지 아니면은 뭐 더 큰 가족 회의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대화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각도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본인의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증여를 해주고 나서 가지고도 충분히 본인의 생계가 유지될 만한 거는 남겨두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 주고 나면 나는 정말 의존을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것까지도 증여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예상되지만 증여라는 것은 사실은 무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말고 주고 하나도 못 받아도 나는 상관없다, 아쉬움이 없다라는 정도가 증여의 맥시멈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투자도 네. 증여하는 걸 자식에 투자한다고 그렇죠, 생각한다면 그렇죠. 네. 현명하게 투자하셔야죠. 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 자식에 대한 투자를 해야지. 그냥 묻지마식으로 전부 다 투자해놓고 거기서 지금 나중에 화가 나는 거죠. 네. 문제가 발생하니까
서운함에 의해서 화가 그냥 끝까지 오르니까 그냥 소송 가겠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두 가지를 좀 놓고 보는데 하나는 가족의 범위와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제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내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유무와 책임이고 그 이후로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투입됐던 거에 대한 대가를 바라면 거기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자녀 교육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비교 문화 있잖아요. 남들도 하는데, 남들도 저기 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비교하는 그 습관이 들여지니까 경쟁만 계속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아이가 잘하는 거나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뭐 성적으로 놓고, 얘 저쪽 같은 반 친구들이 서로 비교해서 얘도 이만큼 하는데 우리도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요즘 그것 때문에 이제 가족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의 노후 자금보다는 우선은 비교해서 우위에 서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게 더 강하죠.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도 더 불거지지 않았나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멈춰야 될 때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피교육을 받아야 될 경우까지는 뭐 비교도 되고 또 비교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게 이제 성년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 지금 그 자녀에게 생활비 지급 소송 해내라 네. 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성년 자녀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켜야 될 선을 과유불급 그렇죠. 넘어선 네. 거예요. 교수님 혹시 뭐 철학자 중에서 이런 자녀 교육이 뭐 또는 자녀의 독립 이런 것들이 좀 잘 된 케이스 또는 뭐 잘 안 된 케이스 뭐 이런 거 좀 재밌는 케이스 혹시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잘 된 케이스를 말씀드리기 상당히 쉽지 않은 게 네. 철학자들이 보면 네. 굉장히 괴팍한 삶을 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결혼을 아예 안 했거나, 아, 자녀가 아예 없네요. 예, 뭐 자녀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또 결혼했다가도 뭐 이혼하고 그 이후에 또 뭐 따로 살아간다든지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아, 참, 교육 그러면은 에밀이라고 하는 네, 대표적인 책이 있는데 그 저자가 프랑스 철학자의 루소입니다. 네, 네. 근데 루소가 애가 5이 있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이 5명을 전부 고아원에 다 보내버렸어. 예? 그래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그 교육 철학자. 교육에 관한 그 명제를 쓴 사람이 네.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네. 나보다 거기 가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 고아원에서요? 그렇습니다. 그 조몽주의 충격적이네요. 철학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단순한 어떤 지식이나 뭐 경제적인 거나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이나 또 그 사랑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이 케이스의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반대로 네. 사랑이 넘쳐가지고 또 독립을 안 시키게 애를 갖다 평생 끌어안는 거. 이 전부 다가 너무 극단에 가 있다. 네네. 그래서 역시 또 중용이다는 네.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독립적인 인간으로 내가 잘 만들었을까? 네. 뭐 그런 걸 자꾸 되물어보죠. 혹시 동양에는 뭐 또 예시를 들 만한 분이 없을까요? 그럼 뭐 우리 다 잘 알지만은 네. 그 공자, 예, 공자도 예. 자기 자식을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반발하고 대들고 이러니까 아, 그 왜냐면 그 초대받지 않는 조언을 던지면 그 사람하고 적이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네. 무언가를 자기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조언을 해주는 거하고 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잔소리가 되는 거죠. 결국.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컨설팅하고 멘토링의 차이는 다 잘 아시죠? 그럼 아까 제가 추측컨대 이제 물어봐서 답해 주는 게 컨설팅이고 예. 멘토링이 그 반대인가요, 그러면? 아, 아닌가요? 컨설팅과 멘토링의 차이는 네.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니 돈 그러더라고요. 아니 물론 돈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네. 핵심은 네. 컨설팅은 해결책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돈을 받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멘토링은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그렇군요. 참 힘들었겠구나. 네. 그럼 해결책은 어떻게 되느냐? 지가 스스로 찾는 거죠. 찾게. 지가 예, 찾는 예. 거죠. 그래서 이 대개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그 착각하는 교육 철학 중에 하나는 나는 자식에게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네, 네, 하는 네, 순간 네. 뭐 온갖 갈등이 다 벌어지며 해서 네. 아 자식이 뭐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그래 뭐 한번 얘기해봐라 하고 잘 들어주면 그러면 해결책은 지가 찾는 거죠. 그러면서 독립적으로 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뭐 경제교육이든 지식교육이든 정치교육이든 뭐든지 간에 멘토링을 하십시오. 사실 이제 부양을 받으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와의 관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서양의 왜 노 부부들은 정말 여유 있는 은퇴 생활을 즐기지 않습니까? 뭐 크루즈도 타고 뭐 여행도 다니고 뭐 배우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보기엔 저거는 영화니까 그럴 거야라고 생각도 들지만 실제 보면은 우리나라 은퇴자들보다는 훨씬 더 좀 여유 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더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일지 아니면 그만큼 뭐 국가나 사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인지 이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문화적인 측면도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문화가 거기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은퇴 후에 정말 자신의 그 여유로움을 갖다 즐기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요즘 우리도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잘 보이는데 네. 아까 크루즈 말씀하셨는데 네. 친구 부부가 네. 크루즈를 갔다가 춤을 배워야 되겠다. 거기 파티하니까. 네, 저녁마다 네. 파티하고 뭐 춤추고 네. 그러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힘들었다. 결국 문화가 정착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는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긴 한데 뭐 일반화 시켜서 이제 서로 독립된 그리고 자립되는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실 부모도 준비가 필요하고 자녀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것도 맞고 서로 바람직한 노후 생활과 독립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해야 될 거. 네. 부모가 준비해야 될 건 뭐가 있고 자녀가 준비해야 될 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미 자녀분들은 독립하신 게 손주들, 그렇습니다. 손주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무슨 얘기냐면 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실패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실패하고 난 뒤에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네. 라고 하는 그 대비책을 가지고 있으면 네. 실패는 하면 할수록 더 나한테 성공에 좀, 가깝게 예, 가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네.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실패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거나 네. 또는 실패를 회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패를 자꾸 그 회피하려면. 최악의 사태를 갖다가 회피하려고 그러니까 실패도 안 하겠죠. 그렇지만 돌아오는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예. 예.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기회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성공의 철학입니다. 네. 전략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어도 실행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회사한테 돈을 많이 주고 컨설팅을 받아서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도 네. 그게 조직 내에서 실행이 안 되면 네. 말짱 도루묵인 거죠. 그래서 뭐 유명한 경영 기법들 뭐 제겔치의 식스 시그마라든지 뭐 린 경영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사실 경영 기법들이 있는데 그게 도입돼서 본인의 회사에 적용시켜서 성공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just do it. 일단 하자. 머릿속에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건 내가 챙기자. 네. 무슨 얘기냐면 좀 나쁘게 저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아무도 믿지 말아라. 근데 이거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뭐냐면 이제 부모도 자녀를 믿다 보니까 너무 믿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자녀들도 부모를 믿으니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서로 여유가 있고 서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의를 베풀 수 있는 것은 나중이고 우선은 나만을 믿고 내 걸 먼저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가 굳이 말씀드린다면 경제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다양한 층의 연금 같은 것도 본인이 스스로 챙겨놔야 되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가면서 아 내가 앞으로 은퇴 생활하는데 이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테니까 최소한 이거는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요거는 스스로 자기 거는 자기가 챙겨야 된다라고 저는 직접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지금 하나 더 예, 보는 게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한 얘기입니다. 이걸 늘 기억하십시오. 살면서 실패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도전하고 극복하고, 저는 나이가 들수록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얘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살수록 불가능한 일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네네네. 더 도전할 일이 많아진다 네. 라는 얘기를 액티브 시니어네요. AS입니다. 예, 좀 힘이 생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